안녕하세요. 오늘도 뭐 여러분들께는 좀, 어, 또 걱정거리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의 하나가 또 오후 한 4시경, 4시경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고 참조를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어, 여기 보시면은 어, 어, 이게 바이비트의 어, 앱을 제가 조금 화면 캡처를 해 놓은 건데, 일종의 뭐 위험 경고지요. 어, KOK didn't meet the requirements of Bybit token management rules 해가지고, 바이비트 토큰, 뭐 관리 규칙의 요구사항을 KOK가 만족 못했다. 그래서 딜리스트 될 이다라고 했고, Please take note of the risk. 그러니까 어, 그 위험성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부가적으로 거기에 뭐 상응하는 그런 이제 그 관리를 좀 해라 이렇게 떠 있어요. 어, 결국에는 이게 여위에 그런 게 떠 있었었는데 ST라는 표시가 또 떠 있거든요. ST가 스페셜 트리먼트라고 해가지고 특별 관리에 속하는 그런 어, 그 저기 암호화폐로 분류가 됐다는 거고, 이전에 제가 코인을 설명을 드리면서 뭐 비슷한 식으로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KOK는 전부 다 상장이 폐지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KOK 플레이 앱에 저의 현재 교환 자산이라는 게 지금은 플랫폼 가격 7달러로 나눠 가지고 만 한 800개인가? 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상을 받은 게 한 8천 몇 개 해가지고 한 2만 개 정도라고 하면은 지금이 0.001달러 정도가 돼요. 그거를 곱해보면은 거의 뭐 한 20불 정도 되지요. 그럼 뭐 한 2만 6천 원, 7천 원 정도 되는데 2만 6천, 7천 원이 있다고 있고 없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저는 여러분들은 이게 자꾸 거래소가 상장되어 있던 게 딜리스티드 된다는,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된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뭐 저도 뭐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범죄를 좀 범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밝히는 데에 하나의 또 다른 뭐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증거 자료로도 좀 사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알리고, 그 다음에 자산 압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산 압류라는 거는 스테이킹 지갑에 대한 자산 압류를 좀 요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어,
소위 말해서 막장 드라마를 보는 그런 기분도 사실 좀 들고, 우리가 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바이비트가 가장 나중에 상장이 된 거죠. 2022년 5월 뭐 중에 그 상장이 마지막에 됐던 바이비트가 일단은 지금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상장이 폐지가 되면은 그 다시 리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 상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지금 저희가 신경을 쓴다고 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이 분명히 이렇게 공지가 되면은, 그래서 제가 KOK 파운데이션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공지사항도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어요. 이게 저들의 저기 수준이고, 재단의 사람들이 제가 그 예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아, 그 재단 소속으로 어드바이저로 있지 않고, 뭐, 그 운영사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거기에 어드바이저로 들어가 있으면서 2천만 원, 월 2천만 원 상당의 KOK를 받아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예전에는 뭐 토마스 프레이부터 해가지고 어드바이저들의 사진이 다 있었는데 지금은 사진은 다 가려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웃기는 짬뽕이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정말 이 정도면은 정말 막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해 가지고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상태대로 가 가지고는 저희는 이 KOK로서 KOK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잊어버려야 될 정도의 수준이에요. 제가 12만 8천 개를 어 바이비트로 내보내신 분, 그분 같은 경우에는 23년 9월 23일에 바이비트로 페이지를 해서 내보내기를 했는데 그 출금 자체가 안 됐다라고, 뭐 어제도 제가 화면 캡처를 한 거를 보여드렸는데, 그와 같이 지금 뭐 이 앱이라는 것 자체가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그 앱을 업데이트를 하고 뭐 이제 버기 났는 오류를 뭐 수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되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고, 업데이트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뭐 뻑이 나서 그런 것보다는 저는 플랫폼 가격을 없애는 시간으로 이용을 했다.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뭐 그냥 예측 가능한 거지요. 자, 이거는 이렇다 손 치고, 제가 오늘 또 조금 준비를 한 게, 어, 잠깐만요. 제가 추가로 준비를 한 자료를 좀, 오늘은 사실은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 음, 아이씨, 뭐,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오늘은 이게 그 제가 조금 준비를 했던 내용이고 어제 말씀드렸던 KOK는 반드시 정상화 된다. 이 부분을 가지고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KOK 관련되는 그 상장이 되어 있는 이 거래소에서 자꾸 지금 퇴출이 되고 있는데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KOK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가 가지고 있는 KOK 자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현재 시가로는 거래소에 내가 팔았을 때 예를 들어서 2만 개를 내보낸다고 했을 때 2만 개가 나가고 했을 때 거래소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그걸 떠나 가지고 뭐 0.001달러라고 하면은 2만 개 정도면은 20달러를 1350원으로 하면은 27,000원 정도 그게 다예요. 근데 제가 그 정상화가 가능한 이유를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자료를 간단하게 좀 만들어 봤어요. KOK 정상화를 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이 좀 있어요. 첫째는 재원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생태계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콘텐츠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콘텐츠 그 수준이 아닌 어, 양질의 콘텐츠들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가 가버넌스인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1번과 2번이에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돈만 있으면 돼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일반적인 비전문가가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재원을 한번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상을 하는데 재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가상자산 사업을 할 경우에 재단에서 재원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사실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우리 같은 경우에 디앱이잖아요. 디앱 개발을 하나 해가지고, 기업 개발을 하나 하는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돈이 드느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거를 이용하는, 통화, 지불수단 또는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떠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이거를 그 각각의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그런 암호화폐를 독자적인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지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덱스상에 배분된 KOK가 있는데 실제로 현 상황에선 이 KOK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 그 거래소의 가격이 0.001달러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KOK 자체는 지금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면은 어떤 재원으로 제가 이 KOK가 정상화가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냐 하면은 스테이킹된 자산을 이용을 하자는 건데 이용하고자 하는 자산이 바로 KOK를 제외한 비트, 이더, USDT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제가 이 KOK 재단에서 어떻게 보면은 관리를 하고 입출금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입출금 내역의 기한이 기간이 있어요. 처음부터 해가지고 어느 일정 시점에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가지고 있는 거에서 출금되는 거 빼고 나면은 그거를 현재 시가로 대충 계산을 하면은 2, 2조 2천억 정도가 어, 2조 2천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 이후에 또 어떻게 그 입출금 내역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여기서는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저희와 뭐 저희가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뭐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간 내의 그 금액을 환산을 해보면은 이 정도 액수가 돼요. 비트, 이더, USDT 이 세 가지의 그때까지의 잔고량을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수가 그대로 US 달러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현재 가격으로 그 개수를 곱한 거고 거기에다가 이 2조 2천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한 1350원 정도 그 환율을 계산을 해서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이 재원이 우리는 KOK는 이미 맛이 간 거고 스테이킹 수단으로 사용했던 비트, 이더, 테드 그러니까 KOK가 기축통하고 나머지는 스테이킹을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수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 다만 이 스테이킹을 통합을 한다는 이야기는 KOK가 기축통하기 때문에 KOK로 통합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KOK를 기준으로 해서 통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비트, 이더, 테드는 이거는 저희가 스테이킹 수단으로 네 가지 중에서 스테이킹을 네 가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KOK는 우리의 기축 통화이고 그래서 나머지 세 가지는 그 당시에 거래소 그 이용이 뭐 어렵거나 그런 상태로 스테이킹을 하는 거를 이 비트 이더 테더도 사용을 했는데 이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정도의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기간 내에 뭐 입출금 그 입금과 출금을 딱 이렇게 빼보면은 현재 남아 있는 정도가 한 2조 2천억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이 비트 이더 테드 때문에 저는 모든 지금의 문제들이 발생이 된 어, 근본적인 그 문제의 시발점이 이 비트 이더 테드 이것 때문에 발생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스테이킹 그 주소를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쪽이 한 군데밖에 없다. 전 재단 이사장도 모르고. 근데 이거는 스테이킹이 분명히 됐기 때문에 이 스테이킹 되는 절차에 대해서는 이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 세 가지의 지갑 주소를 아는 곳은 딱 뭐 그 답이 나오죠. 그래서 비트, 이더, USDT를 매도를 해가지고 KOK를 매수를 하는 걸로 해서 이 비트, 이더, USDT는 종국에는 다 그 매도를 하고 KOK로 그 매수한 그 KOK를 KOK 스테이킹 지갑으로 다 통합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 정도의 금액이 남아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데, 어, 이
조금 뭐 오류가 있네요. 현재 거래소 가격이 0.001 군데, 제가 좀 전에 봤을 때는 0.001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거래소에 유통이 되고 있는 코인마켓캡이나 다른 거래소에, KOK가 상장이 되어 있는 거래소의 인포메이션 부분을 보면은 그 유통 수량이 1억 700 뭐 33명인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것 자체가 결국에는 거래소에 나와 있는 양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그 시총가를 적어 놨는 거 보면 약 19만 달러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1억 700만 개를 전량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19만 달러만 가지고, 19만 달러면은 뭐 한 20만 달러라고 잡아도, 아까 2만 원에 20달러에 2만 한 7천이라고 했으니까 이것 등에는 한 2억 한 7천만 원 뭐 그 정도만 되면은 이 1억 700만 개의 KOK를 거래소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계산을 좀 쉽게 하고 뭐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단순하게 경거래소 가격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1억 700만 개를 사들이는 쪽이 매수세가 생기면은 이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0.0019가 아니고 뭐 계속 좀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어 이 거래소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만 매수를 하는데 이렇게 매수를 해 주지, 뭐 이게 0.1달러가 되고 1달러가 될 때까지 아무도 안 파는데 계속 사들이지는 말아야 된다. 그거는 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수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단순하게 봤을 때 거래소에 1억 700만 개가 있을지 2억 700만 개가 있을지 몇 개가 있을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이 1억 700만 개라는 거는 제가 이 KOK에 발을 담근 이래로 계속 봤을 때 그 개수는 변함이 없이 새로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2억 개가 됐다. 그러면은 40만 불이고, 뭐 3억 개가 있다 그러면은 60만 불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다 들였을 경우에 실제로 거래소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되어졌던 게 거의 다 사라진 상태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가격이 아니고 뭐 0.01 정도까지 사줬다. 그러면은 나머지가 남아 있는 게 그 0.01까지가 0.01이 될 때까지는 최대한 많이 이 비트나 이더 테더를 팔아서 매도를 해서 그 USDT를 가지고서 KOK를 산다고 했을 때 0.01 정도까지 사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 대부분의 개수들이 다 매도를 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얼마 안 남은 걸 가지고서 매수를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0.01이 아니고 0.1달러가 될 수 있고 1달러가 될 수가 있 1달러도 될 수가 있고 뭐 10달러도 될 수가 있어요. 그 수량이 적다고 하면은. 근데 여기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저희는 지금 이 거래소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매도 물량을 내지도 않고 뭐 따로 사람 소개도 하지 않고 뭐 그런 상태로 쭉 왔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교환 자산을 7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플랫폼 가격으로 플랫폼 가격 7달러로 나눠 가지고 10,000개를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표시를 해 놨잖아요. 그런데 거래소에서 어떤 사람이 10달러를 가지고 10,000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더스캔에 보면은 1 위부터 1000 등까지 천 1 위부터 1000 위까지는 1 등부터 1000 등까지는 이더스캔상에 그 홀더가 가지고 있는 수량들이 표현이 돼요.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면은 언제 매집을 했는지 매수를 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낮은 가격에 초저가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비트이더 테드를 매도를 해 가지고 많은 자금을 가지고서 이 KOK를 매수를 해 주게 되면은 10달러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게 1달러가 돼 버리면 0.001 에서 매수를 한 사람이 1달러가 돼 버리면은 10달러 가지고 만 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최대한 소화가 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이 매수를 한다는 전략으로 가야지만이 기존에 우리가 고생을 지금 한 2년 정도 하고 있잖아요. 이 2년 동안 우리는 분명히 처음에 들어갈 때 지금 이제 현재 교환 자산이라는 게 저희가 보상받은 거를 재스태킹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뺀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은 그 금액이 뭐 50% 정도만 된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초저가에서 가격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많은 물량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혜택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여기에서 표현을 했다시피 0.0019 대 이렇게 정도로 가면은 190,000 달러 정도만 하면은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가격에 우리가 일단 어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 갖고 딱 리밋을 정해 놔 놓고 그 이상은 절대로 사주지 않다 보면은 그러면은 뭐 0.001 달러에 샀는 사람이 0.008 달러, 9 달러, 0.009 달러, 뭐 0.01 이렇게 됐을 때는 거의 그래도 10 배에 해당이 되는 수익을 챙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되 그러면 여기에다 0을 한 개 붙이는 것만 해도 돼요. 그런데 그냥 매수세가 좀 있으니까 전부 다 꼭 쥐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이거를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는 해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할 수 있도록 그 0.00 0.01에서 0. 뭐 002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좀 그 이 가격이 범위 내에 있을 때만 매수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전략을 짜 놓고서 대응을 하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인내가 좀 필요하다. 그런 의도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공정상의 공정함에 아주 뭐 고생은 우리가 해 놨는데 그리고 우리는 자산을 때려 넣어 놓고 고생만 했는데 소수가 그런 식으로 많은 이득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고 최소한의 차익 실현 허용 범위 내까지만 매수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매수세에 따른 뭐 거래소 가격 상승을 고려를 했을 때 아까 여기에는 뭐
한 20만 불 정도 됐는데, 그렇게 좀 올라가는 거를 0.002 정도라고 했을 때, 하여튼 간에 뭐 이 정도의 1억 개라고 했을 때는 한 100만 불 정도만 어 드리는 걸로 해 가지고 이 가격을 좀, 이 초저가 매집 물량을 좀 수화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남았는, 이렇게 어 대부분의 거래소에 유통되고 있는 거를 매수를 해서 소각을 시키든지 KOK 지갑으로 넣든지 하고 나서, 그래도 남아있는 물량들, 이거는 소수가 되면은 그때부터, 여기도 뭐 한 100만 불이라고 적어 놨는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이 아니고 1000만 불이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소수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0.001에 0.01에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10,000개가 있고, 그 다음에 0.1에 또 한 10,000개가 있다. 그러면 이거 1000달러만 하면은 10,000개를 살 수 있고, 100달러가 있으면은 10,000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달러에 또 뭐 한 10,000개가 있으면은 10,000불, 10달러에 10,000개가 있어도 10만 불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때그때마다 거래소의 가격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 거래소에서 유통이 되고 있던 뭐 억 단위의 개수가 있었다 손 치지만은, 이게 전부 다 이 비트 이더 테더를 팔아서 이놈들을 다 매수를 해 버린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유통 물량이 없어지지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100% 매수를 했는 거래소에서 유통이 되고 있던 것들은 100% 소각 지갑으로 보내버려야 된다. 소각 지갑은요, 그러니까 이제 소각 지갑 주소는 있는데, 이게 일종의 프라이빗 키처럼 내가 잡아놓고 나서 다시 뺄 수 없도록 해놓는 구조가 소각 지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버리면은 절대로 못 나오도록 하는 게 소각이라는 개념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대부분 다 보내버리면은 결국에는 거래소에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상량, 해지를 했을 때 해지 물량,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부터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조 2천억 정도, 2조 2천억이니까 제가 그거를 17억 달러인가 그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17억 달러에서 천만 단위라 그래서 17억 달러에서 천만을 빼봐야 16억 9천만 달러예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나가는 그 물량들이 결국에는 10달러가 되든 1달러가 되든, 그때부터 나오는 것들은 계속해서 그 비트 이더 테더를 없애버리면서 매도를 하면서 매수를 KOK를 계속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엄청난 그 가격으로 상승을 시키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근데 거기에 또 예를 들어서 뭐 5달러 하던 걸 50달러가 됐을 때 또 사준다. 그건 안 되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매수세가 엄청나다는 게 보여지고, 그리고 가격이 상승이 되는 걸 봤을 때, 여러분들 거래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하나의 암호화폐들이 뭔가 뭐 수익이 많이 나고 어떠한 서비스가 엄청나게 좋고 해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암호화폐에 대해 가지고 매수세가 강한데 거래 대금도 많다라고 하면은, 그런 게 이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우리처럼 KOK에 스태킹을 하고 회원
저처럼 이렇게 투자자처럼 있지 않은 그 단순 차익 거래를 하는 사람들 눈에는 거기에 달라붙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그 매수를 하는 데에 많이 하지 않아도 그 거래소에 있는 트레이더들이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또 이 가격을 밀어 올리는 역할도 같이 해요. 거기다가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이 어차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이더 테드가 범죄를 유발시키는 그 원인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놈들을 최대한 좀그 KOK로 통합을 하는 스태킹을 통합을 하는 작업을 계속한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래소의 트레이더들도 합세를 하고 이 지속적으로 비트 이더 테드를 매도를 한 거를 가지고서 또 매수세에 그 끼어든다고 하면은 저는 이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저는 사실은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한번 적어 놓은 가격인데 최종 거래소 예상 가격을 그러니까 이 그 거래소에 있던 것들 대부분 없앤다라고 매집을 거의 다 해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소각지갑으로 보냈을 때 적어도 1달러에서 10달러 이 구간 안에는 KOK 가격이 존재를 할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사실은 첫 번째 게 정말 중요했지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KOK만 가지고서 했다 그러면 저는 어떠한 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KOK의 가치는 자체적으로 뭔가 뭐 서비스가 많이 제공이 되고 뭐 그런다고 해 가지고 올라갈 가격이 절대로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가격이 상승이 되는 거를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어떠한 서비스가 많이 제공이 돼 가지고 가격이 올라갔느냐? 절대로 아니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리플을 한 거예요. 신규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래소에서 여러분들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시장가를 딱 정해 놔놓고 지정가를 정해 놔놓고 매수를 하지 않아요. 그냥 쭉 그냥 사버리죠. 그 돈만치를 USDT를 가지고 있는 양만큼을 내가 매수를 하는 그 최하에 걸려 있는 것부터 그 금액이 매수를 할 수 있는 만큼을 한꺼번에 주룩 다 사버려요. 전부 다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가끔씩 그거를 이제 지정가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실제로 지금 어 거래소에 KOK를 가지고 있는 홀더의 수가 18만 5천여 명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도 있다고요. 근데 이 홀더의 수는 이더스캐너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홀드의 수는 수시로 바뀌어요. 그거는 업데이트가 된 숫자예요. 그러니까 KOK의 스태킹을 한 사람도 거래소에서 따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호드 수는 KOK 플레이 앱에 내가 보상을 받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카운트를 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하느냐? 거래소 뭐 예를 들면 바이비트, 뭐 쿠코인, 뭐 게이트아이오 뭐 이런 데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18만 5천 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계속해서. 자, 우리는 지금 이 생태계도 되게 중요한데, 이 생태계가 사실은 지금은 많이 위축이 돼 버렸죠. 여기에서 말씀드린 현재 추산 약 80만 명이라고 하는 거는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스테이킹에 참여한 사람들을 스테이킹 한 참여자들 수가 한 80만이고, 무료 리퍼럴로 무료 리퍼럴 회원은 약 100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돈 안 드는 그 스테이킹을 안 한 사람들이고, 100브러치의 가치를 주고 마일리지를 준 거지요. 거기에 해당이 되는 보상을 받도록 그 객관적인 데이터, 회원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거죠. 이게 결국에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로또 낙점이 되는 걸 갖다 주면은 그 토큰을 준대요. 근데 토큰을 받으려 그러면은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가입자가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많으면은 그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객관적인 그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걔네들이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는 토큰을 줄 뿐이에요. 그걸 뭘 가지고서. 근거는 그 로또 당첨이 안 되는 거의 개수만큼을 준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그걸 받기 위해서 사람은 가입을 하고, 그게 우리 무료 리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딱 사람들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여기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토큰이라는 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다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일반 지갑 여기에 주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전자지갑에다가 그 주소 어드레스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려 그러면은 회원 가입을 해야지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것처럼 유료 회원, 무료 회원 해가지고 이것만 하면 한 180만 명 정도 되죠. 그럼 180만 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광고주를 찾아가는 거죠. 그럼 광고를, 여기에 사람이 180만 명이 있으니까 여기 이 앱에다가 광고를 실으세요. 근데 광고를 싣는데 돈을 주세요. 그거를 그 사업자가 먹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그 일부를, 그러니까 이제 상장을 하는 거죠. 뭘? 자기들이 발행했던 토큰을. 그렇게 해서 낙점되는 로또를 주고 받았던 토큰이 그래서 상장이 돼 가지고 누군가가 사면은 그때부터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것과 같은 의미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무료 회원이 한 100만 명, 뭐 이렇게 정도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 그 스테이킹 한 참여자들 수로만 몇 명을 이야기했어요. 1억 명을 이야기했는데, 목표 회원 수를 스테이킹을 한 사람과 스테이킹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토탈해 가지고 1억 명이 되면은 정말 좋죠. 여기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 인원이 늘어난 만큼 어 결국에 그 가치는, KOK의 가치는 올라갈 거다. 그래서 생태계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그 조치가 몇 가지가 좀 필요해 보여요. 첫 번째가 레퍼럴 리워드 부활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리퍼럴 리워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무료 리퍼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전에 후원 수익이라고 이야기했던 리워드를 살려야 된다. 1대 2대까지. 근데 여기에 뭐 리워드의 양은 얼마로 할 건지는 좀 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살리지 않고서는 생태계 확장 자체를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스테이킹의 한도 맥스를 정해야 된다. 저는 이게 5,000달러를 하겠다라고 정책 변경 예고에 나왔는데 실제로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상황에 따라서는 1,000달러가 되든 100달러가 되든 하여튼 이건 좀 플렉시블하게 어, 유동적으로 이거는 결정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좀 올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스테이킹 한도를 낮추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00% 보상, 어, 이 우리 아는 바라고 이야기하죠. 뭐 거기 그 채굴이라는 데에 들어가면은 내가 얼만큼의 보상,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불을 했으면 20,000불 정도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약 2년간 우리는 그 혜택을 하나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리프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2년 정도가 되었으니까 2년으로 완전히 그 2년을 다 보내주는 건 아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싸움을 하고 기여를 한 사람들은 최대한 많이, 그 다음에 그냥, 뭐, 너들은 해라. 나는 뭐 지켜보다가 되면은 뭐 밥상에 숟가락 얹으겠다고 한 사람들은 그 기간을 좀 짧게 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조금 그 고려를 해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소각을 저희가 거래소에 있는 것도 소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뭐 5, 4, 3, 2, 1 어깨에 해 가지고 5 년에 걸쳐 가지고 15 개를 다 푼다고 했는데 그 숫자 그대로 5, 4, 3, 2 이렇게를 그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은 거래소에 나와 있는 소각을 예를 들어서 뭐 2억 개를 했다. 그러면 2억 개를 다시 보상용으로 좀 그 보충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커플로 넘어갔던 게 한 4-5 개가 되면은 4-5 개도 당연히 소각 지급으로 가야 된다. 소각 지갑으로 보내면은 그러면은 그것도 한 4-5 개면은 뭐 여기서 한 2억 개, 그러면 한 7억 개 정도를 보상용으로 다시 보충을 해야 된다. 근데 그 공지사항이나 이런데 그다음에 뭐 SO들 그 회의라든가 뭐 지들끼리 협의체 걸으면서 뭐 회의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최영규 이사장이 25억 개를 가지고 있는 게 소각용이다라고 걔들은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25억 개에서 아까 뭐 예를 들어서 7억 개다. 그럼 7억 개를 보상용으로 다시 그 보충을 하는 데에 쓰면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미 발행이 돼 가지고 보상이 주어진 것, 그다음에 스테이킹으로 해 가지고 그 스테이킹을 해 놨는 개수,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 가지고 토탈해서 나머지 모자란 부분, 보상을 아직 덜 했던 부분까지 다 더해 가지고 15개 빼기 고것들을 다 더했는 거에서 차이가 나는 수량만큼은 여기에서 보상용으로 보내줘야 된다. 그래야지 유통 물량이 15 개가 종국에는 결국에는 무조건 하고 15 개만 유통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좀 그 어 보상을 받던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60%, 뭐 한 65% 정도 차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이하로 예를 들어서 뭐 한 30%까지 저는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거의 맥스로 다 차 가지고 지금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70%든 뭐 75%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수량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아
똑같구나. 어쨌든 그 사람의 기여도에 따라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 결국에 보상량을 그 소각이 되거나 그다음에 커플로 넘어갔던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각으로 가고 그 소각에 15개에서 부족되는 부분들 숫자만큼은 이 뭐 35개 중에서도 이쪽으로 보내도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그 50억 개가 분할이 돼 있어요. 뭐 BP용, 무슨 용 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저는 그렇게 쓸 필요도 없다. 왜? 지금 거기에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놈은 한 놈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개개인한테 초기에 어, 이 사업에 참여를 한 사람들은 스탁 옵션 형태로 많게는 500만 개, 뭐 300만 개, 100만 개, 150만 개, 뭐 제일 적은 숫자가 30만 개씩 이렇게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머지 수량이 돼가지고 손도 대지 마라. 그러면은 결국에는 보상량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네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숫자가 뭐 제가 보기에는 다 합쳐도 이렇게도 안 될 거예요. 뭐 한 수천만 개 되면은 수천만 개 플러스 그러니까 15개에서 수천만 개를 뺀 나머지 14, 뭐 수천만 개를 그 보상용으로 해서 15개를 만들면 된다. 그 결국에는 커플 이전했던 수량,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어, 유통이 됐던 그런 물량들을 매집을 했는 것만큼 요만큼은 전부 다를 소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을 보상 재원으로 그 보충을 해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콘텐츠는 사실은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그 콘텐츠 서비스를 하는데 콘텐츠가 볼만한 건 없죠. 일단은 앱에서 그래도 뼈대만큼은 만들어 놨고 거기에 뭐 그 살점이 아주 조금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콘텐츠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런 양질의 콘텐츠들을 공급을 해야 된다. 이게 결국에는 뭐 그 콘텐츠를 공급하는 회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매달 제대로 좀 되어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뭐 월정에 얼마씩을 주더라도 저는 여기에 지급이 되는 비용 뭐 이런 거 좀 비싼 북미 지역의 이런 앱에 공급하거나 뭐 그 소위 말해서 OTT 뭐 이런 쪽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게 한 월 3만 불 정도 뭐 3, 4만 불 하면은 그거를 매달 교체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업데이트를 그 이전에 한번 그 한 달 동안 했던 거는 빼고 다른 걸로 보충을 해주고 뭐 계속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월정액 지급 재원은 이 비트, 이드, USDT를 일부 매도를 해서 당장은 사용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KOK가 지금 가격이 뭐 엉망진창이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부를 사용을 해도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불 정도를 뭐 데파짓을 요거 용도로 데파짓을 해 놓는데 예 나중에 뭐 가면은 가버넌스 그런 것도 언급이 되는데 다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저것 좀 하지 말아 주세요. 어, 그 의사결정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월정액 지급에 대한 부분은 이 비트 이더 USDT를 좀 매도를 해서 사용을 하자. 뭐 이런 거에 결정을 좀 해서 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가 콘텐츠에 보면은 웹툰, 비디오, 영화, 그 다음에 게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정말 볼 만한 것들이 없어요. 이게 그 온 디맨드라고 하는 뭐 하나의 콘텐츠 공급을 하는 이런 그 사이트인데 이렇게 우리도 좀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 뭐 "한국은 처음이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인간극장 뭐 그 여기는 제가 하나를 그냥 이렇게 캡처를 떠 갖고 왔는데, 적어도 "이런 것들을 여기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KOK는 플랫폼 사업을 한다면서 뭘 그 보여줘야 되는데, 들어가면은 맨날 이런 거 돈 주고도, 그러니까 "돈 줄 테니까 봐라." 해도 시간 아깝다라고 안 볼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계속 올려 놓으면은 보여줄 게 없죠. 리프를 하는데, 바이럴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히 뭐 효과의 차이가 있겠죠. 그다음에 가버넌스는 사실 이거는 저도 그렇고 뭐 일반인들이 이거를 셋업을 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인제 의미를 쪼끔 알아보자는 의미로 제가 이거를 적어 놨는데, 가버넌스는 되게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지배구조 뭐 혼자 사장이 모든 거를 좌지우지 했을 때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사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또 견제를 할 수도 견제를 하기도 했고.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이야기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 조직이 여럿이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조직의 투명성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사장 혼자, 일개인이 뭐 오너리스트라고 하는 것처럼 혼자서 떨렁 해 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한 사업의 비즈니스 목표에 맞추어 발전 및 운영 방향을 전사적으로 설정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함이다. 근데 우리 ESG 뭐라고 많이 들어봤죠. Environment, Social, Government, Governance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세 가지가 만족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이니셜을 따 가지고 ESG 경영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ESG나 거기에서 가버넌스, 이것도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뭘로 뭐 투명하게도 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일반 투자 회사와 좀 다르게, 그러니까 이 참여를 우리 개개인들도 그 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나 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영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다 참여를 하는 부분도 포함이 좀 된다라고 봐야 돼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가버넌스는 오만 대 다 쓰여요. 이게 일단은 이거를 레귤레이션이라 해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하는 데에 규제, 법규가 있으면은 그거를 만족을 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스트래티지가 필요하고요. 이거를 시행 하는 정책이 또 필요하고, 그리고 요게 다 되고 나면은
실제로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누구나 그 설명서 내용을 보고서 이 그 사업이 진행이 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진행이 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그 제대로 되는 제3 기관을 통해 가지고 제3자 서드 파티를 이용을 해서라도 정말 전문가한테 돈을 좀 주더라도 우리의 KOK의 실정을 제대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맞는 가버넌스를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과 같이 우리가 어, 당장 하나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뭐 XD.com KOK 날라갔고, 쿠코인 날라갔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봐가지고는 바이비터도 그 스페셜 트리트먼트가 떴기 때문에, 그리고 어럴트가 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어럴트에 있는 거기에 클릭을 색깔이 좀 다르게 돼 있는 뭐 저기 바이비트 토큰 어 룰인가 뭐 그렇게 적혀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클릭을 해 갖고 들어가 보면은 쿠코인 지난번에 드렸던 것처럼 뭐 그거하고는 똑같진 않지만은 비슷한 내용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바이비트도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호전이 되지 않는 이상, 어, 바이비트도 상장 폐지, 딜리스티드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는 화를 낼 때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 세계에 하나뿐인 팔성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양손에 떡을 쥐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먼저 시작이 됐던 KOK는 지금 양손의 떡에서 이게 오물화 돼 버린 것 같아요. 이거를 정말 넘사시로 가지고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변질이 돼 버렸어요. 근데 양손에 떡을 짓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건 뭐예요? 메인넷이죠. 회의 스테디움이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말짱 도루묵, 이것도 말짱 도루묵. 현재는 그래요. 근데 KOK는 아시다시피 KOK의 스테이킹 우리가 지갑에서 분명히 봤던 게 네 가지요. 순서대로 보면 비트, 이더, KOK, USDT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로 우리가 스테이킹을 했고 그 입출금 내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입출금 내역을 누가 관리를 하냐? 누가 또 그 주소를 알고 거기에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을 거냐? 딱 정해져 있죠. 그거를 찾지 않으면은 우리는 법으로 언놈을 뭐 저기 감옥 보내고 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KOK를 뺀 비트이더 테드를 테드의 지갑을 찾아야 되는 거. 그리고 이거를 그놈들 손에서 완전히 분리를 시켜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위가 뭐 수백만 달러 뭐 이런 거잖아요. 수천만 달러라 그래도 끼고도 안 해요. 가격을 수천만 달러라 그러면은 수백억 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수백억 원을 때려 넣어도 수조 원에 해당이 되는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끼고도 안 한다고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4조 원에 2.5%면 천억이에요. 천억만 가지고도 이 사업은 살릴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일단은 비트이드 테드 지갑을 압류를 해 놓고 이 쓰잘데기 없는 KOK 플레이는 완전히 지금 현재의 앱은 없애버려야 돼요. 오류도 많고 시스템 점검 맨날 하고 오류가 생기고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는데 하고 나면은 기록들이 사라지고 뭐 심지어는 플랫폼 가격조차도 사라져 버렸어요. 어떤 것들이 그렇게 만들었을지를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 앱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걸로 갈아엎어야 된다. 근데 기능은 그대로 다 살려야죠. 기능을 살리는데 이게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여러분들 쓰시고 있는 거 앱이 iOS는 인스톨 자체를 못해요. 안드로이드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70억 이라는 돈이 앱 개발 뭐 그 플랫폼 구축 뭐 거지랄한 거에 돈이 들어갔다라고 보이거든요. 저는 160억에 그 회사의 매출 160억에 한 뭐 반반 정도가 하나는 플랫폼 그 구축이라고 하고 뭐 앱 개발하고 뭐 이런 거에 든 거고 나머지 그거는 어 운영비라고 생각을 해요. 운영사라고 계속 짓거리니까. 왜? 운영사가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데가 아니고 미디움 파운데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미디움 파운데이션도 아니고요. 미디움 LTD로 되어 있어요. 리미티드로. 이게 또 이름이 바뀌어 메타 M으로 바뀌어요. 그 시간대를 쭉 이렇게 연결을 해 보면은 그거는 그, 그 운영비라는 게 거기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확인해 보면 되죠. 이거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없어요. 수사권을 가진 데에서 확인을 해 주는 것 말고는 우리는 확인을 할 길이 없어요. 그다음에는 어 케이스테리움 PT 그것도 메인넷 개발했다고 하면서 돈이 들어갔을 거고 운영했다라고 돈이 들어갔을 거고 그래서 그 회사가 177억이라는 다음 해에 매출이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보여요. 다른 거 한 게 없어 보이는데 뭐. 거기다가 해외에 또 엄청난 매출이 또 생긴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사태가 뭐 지금 내 거 가지고 있는 거 KOK 계속 떨어지면요. 그냥 뭐 $20예요, $20. 실제로 하나로 그 저기 그 US 달러로 그냥 옛날 이 KOK 기준으로 하면은 저는 한 14만 불 정도가 돼야 되죠. 14만 불이 $20예요. 여러분들도 별반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장 폐지가 된다고 된 거에 대해 가지고 뭐 엄청나게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가 뚫리기 그러니까 스태킹 되어 있었던 비트이트 테드만 해결이 되면은 플랫폼 가격 당연히 살려야지요. 나중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KOK는 엄청난 재원을 가지고 있다. 누구 때문에? 초창기에 하셨던 분들. 근데 제가 이 말씀까지는 드리고 끝내야 되겠네요. 어, 교환을, 비트나 이더 뭐 교환을 해주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예전에 하셨던 분하고 통화를 오늘 일부러 그것 때문에 해 봤는데, 그게 아무나 전부 다 교환을 해준 게 아니고 일정 레벨 이상이 됐을 경우에 KOK를 가져가면은 비트나 이더로 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해 줬대요. 교환을 해 줬대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게 지금으로 따지면은 5 레벨, 6 레벨, 7 레벨, 8 레벨이든 아니면 6 레벨, 7 레벨, 8 레벨 정도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 외에는 이 비트나 이더로 교환을 가져갈 수가 없었대요. 뭐 2 레벨, 뭐 3 레벨도 뭐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고, 그 당시에는 뭐 6 레벨, 7 레벨, 6 성, 7 성급 밖에 없었겠죠. 근데 실제로 그 나머지 사람들은 비트나 이더로 교환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다면은 제가 일부러 입출금 내역에서 출금이 요렇게 되는 거에 4월 15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1억 한 7천 17억 불 정도 되는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한 10억 불 정도가 그렇게 유출이 됐더라고요. 10억 불이었나? 아니다. 아, 1조니까 한 저기 7억 불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다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러면은 그 비트 이더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출금이 됐는 게 교환으로 해 간 사람들이 그 이후 것도 뭐 이렇게 계산을 좀 해 보고 했을 때 결국에는 제가 어 4월 14일까지가 거의 전체 비어 있는 그 숫자의 한 70, 한 80%, 75%에서 80% 정도가 그렇게 나갔고, 그 이후에 그 기능이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나갔는 게 금액적으로 보니까 하나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300억 정도인가 그 정도가 나간 것 같아요. 제가 좀 기존에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그 어떠한 시점 4월 15일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전과 후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그 이후 게 한 1,300, 뭐 저기 현재 시가로 따졌을 때 그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이후에 얼만큼 뭐 어떤 게 나갔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금액에서, 근데 옛날에 옛날에 뭐 KOK만 어디로 이전을 했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비트 이더를 교환을 해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근데 그 수량을 보면은 정말 많아요. KOK로만 따지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전반적인 스토리, 그다음에 전반적인 이런 인제 내려왔던 그런 진행이 됐던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 버리면요, KOK 하나에만 그냥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그래서 양손에 떡을 뭐 부창부수라겠나, 뭐 둘 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KOK는 지금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것도 제가 보기엔 별로 생각할 필요도 없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존재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 우리는 제가 오늘 설명드렸다시피 KOK는 그 K 스테디움에서 뭐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인제 어 가치가 올라가거나 하는 거, 이거에 비해 가지고 우리는 그냥
그것만 가지고도 가치는 엄청나게 올 수도 있다. 아까 제가 뭐 1에서 10달러 라고 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뭐 다른 걸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난리가 날 것 같아 가지고 말씀 안 드리는데, 그 금액들을 재원을 생각을 하면은 정말 상상 못할 정도의 가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어 바이비트가 뭐 리스크 어럴트를 메시지가 뜬 거 뭐 이런 거에 어 비해서 저희는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쓴다라고 생각할 만큼 제가 뒤에 설명드린 게 좀 눌러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뭐 밤잠을 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딴 것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